안녕하세요. 닥터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은 잇몸에 고름이나 염증이 생겨서 다른 병원에서 발치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환자들을 제가 정말 다 살릴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신이겠죠. 사람인지라 전부 다 모든 케이스를 살릴 수 없지만 다른 어느 곳보다도 살리려는 노력을 할 거고, 살리는 케이스들을 제가 쭉쭉쭉쭉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은 희망을 품고 오시는데, 제가 봐도 정말 이게 살리기 힘든 케이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망이 없다 그러면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로 많이 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하면은 일단 살리는 치료를 해놓고 경과 관찰을 해보고, 경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다음 스텝인 수술적인 방법 또는 임플란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케이스를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잇몸에 고름이 생겨서 다른 병원에서 발치 진단을 받았어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이 환자분이 이쪽 아래편 쪽 제1 대구치에 발치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엑스레이를 볼 때는 여기 뿌리 주변이 완전히 뼈가 녹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쪽 주변처럼 뿌리가 뼈가 쌓여 있다 그러면 하얗게 조금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 부위에 뼈가 녹았기 때문에 이제 발치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 크라운을 씌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느냐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 뼈가 녹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이런 식으로 잇몸이 부풀어 오르고, 가끔씩 이제 잇몸이 붓고 여기에 고름이 가끔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환자분은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은데 이걸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근데 이제 염증 양상이 뿌리 끝에만 뼈가 녹으면 좋은데, 지금 이 중간에 이제 치아 뿌리와 뿌리가 갈라지는 이 중간에 뼈가 녹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뼈가 녹아있는 염증 양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염증 양상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런데 과거에 신경치료를 하지 않았고 뭔가 여기가 지저분한 감염원이 엄청 많다. 감염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광범위한 뼈의 소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염원을 제거해보고 혹시라도 이 뼈가 다시 생긴다고 하면은 한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신경치료를 하고 경과를 보고 난 다음에 발치 임플란트로 가셔도 늦진 않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신경치료를 한 거예요. 이제 뜯어서 만약에 크랙이나 이제 수직적으로 금이 가 있는 거, 파절이 발견이 되면은 망설이지 말고 발치로 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신경치료를 먼저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더니 완전히 신경이 괴사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신경관을 빨리 찾아가지고 이제 신경치료를 해준 거예요. 여기를 지저분한 거를 깨끗이 하는 과정을 하고 났더니 한 번만 했는데 여기에 붓기가 가라앉은 거예요. 이런 환자의 양상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항생제를 먹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를 그냥 깨끗이 해놨더니 항생제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붓기가 스스로 가라앉더라.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경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어서 신경치료를 이렇게 마무리를 좀 했죠. 총 신경관이 지금 보면은 거의 6개의 신경관을 찾아서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잘 해주고 이제 레진 코어를 해드린 케이스이고요. 근데 아직도 불안해서 처음에 여기를 갖다가 바로 크라운을 안 했고 임시치아를 사용을 했어요. 임시치아를. 그러고 난 다음에 환자분한테 약간의 통증이 없어지면 한번 씹어보세요. 저작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작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 잇몸이 붓거나 안 좋은 소견이 있으면 그거는 별로 안 좋은 소견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났더니 아직도 염증이 불안하기는 해요. 불안하기는 하지만 환자의 증상은 완전히 소실이 됐어요. 여기 잇몸 붓는 것도 없고 환자가 씹을 때도 아프지 않고. 근데 아직은 뼈의 변화가 나타날 시기가 아니라서 과연 뼈가 만들어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는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일단은 환자의 증상이 없고 식사를 다 하신다고 하시니 일단 크라운을 씌워서 조금 지켜보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크라운을 씌운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크라운을 씌울 때도 환자의 증상이 있으면 아마 맥시멈 3개월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기는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환자분은 조금 크라운을 빨리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 전에 이랬던 게 치료 후에 이랬던 게 1년 후에 보니까 정말 언빌리버블 하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완전 녹아있던 뼈가 완전히 다 생겼어요. 크라운 씌울 때까지만 해도 과연 찰까? 라고 의심됐지만 1년 정도 지나서 팔로우업이 왔을 때는 뼈가 완전히 생겼더라. 이게 포토샵이 아니에요. 환자 스스로 몸에서 감염원에 대한 치료를 깨끗이 해줬더니 스스로 뼈가 이렇게 생기더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이고 환자도 이 치아가 발치 진단받고 타치과에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게 반신반의하지만 닥터 꼬집도 반신반의 했지만 명확한 크랙이나 기타가 아니면은 감염원이 큰 경우에는 그 감염원을 제거했을 때 뼈가 생기는 이런 놀라운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를 하고 있고 제가 롱텀 팔로업 증례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본인이 내 치아가 굉장히 소중하고 오래 쓰고 싶고 정말 내 나이가 몇인데 임플란트 넘어가긴 너무 걱정이신 분들은 한번 살리는 치료에 대해서 잘하는 곳에서 도전을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하악 제1대구치의 뿌리의 염증 양상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거든요. 이제 염증이 이 뿌리 끝에만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케이스들은 이제 신경치료적인 염증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신경치료가 원인이 돼서 신경관 내부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내부가 지저분하니까 이 지저분한 게 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뼈가 녹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신경치료에서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염증이 이 퍼큐에이션 부위 이 뼈가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뼈가 녹았기 때문에 염증 양상이 좋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안 좋다는 거는 예후가 불량하다는 거예요. 예후가 불량하다는 건 성공률이 낮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환자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게 성공률이 별로 떨어지니까 나는 이거 뽑고 임플란트 할래 라고 하면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뽑고 임플란트야 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컨텐츠를 보시고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게 왜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부분에 뼈가 녹아있는데 이게 갑자기 뼈가 녹았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신경치료도 심지어 안 받았다. 감염원이 많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신경치료를 잘하고 감염원을 제거를 했을 때 우리 몸은 갑작스럽게 많은 뼈를 녹였다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많은 뼈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제 이 치아가 크랙이거나 아니면 파절이 됐거나 뭔가 그런 발치를 해야 된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바로 가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내 몸에 있는 내 치아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살리기 위한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영상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 꼬집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라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채널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 올려주시는 그런 것들 중에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전자칠판에 잘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좋아요, 구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